네, 오늘의 8번째, 9번째 소식입니다. 자, 충청권 대통령을 향하여 과연 여나 야나 비슷한 얘기를 좀 하나씩 흘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대표를 맡을지 추대하는지 마는지 서로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핑퐁 게임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떤 모양인지 박수영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대표가 충청권을 먼저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충청을 오늘 그 호남과 영남에 이어서 방문을 했는데요. 이 방문을 한 이유는 총선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차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충청에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물론 지역구 당선자는 내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죠. 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이어서 정당 지지율 3위를 기록했지만 네. 1위를 기록한 그 새누리당과 지지율 차이가요. 3.8%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이상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또 끝까지 달려준 자당 후보들에 대한 감사도 표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문한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교수도 했고 대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당 창당대회도 대전에 했기 때문에 충청권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오늘 충청권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명단을 보시면 충청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전 명예시민이라는 얘기는 올 때마다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 좀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도 충청권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충북의 의원들이 모여서 충청 대망론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가 있었군요. 네, 며칠 전엔 JP를 만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새누리당 이제 의원들끼리 만나서 충청도민의 충청 대망론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야를 떠나서 충청 국회의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새누리당 내에 여당 유력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충청권에서 대선 주자를 배출해야 된다. 이런 야망을 이제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역시 취재팀이요, 충청북도를 먼저 방문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충청북도를 방문했고요. 다음 기회엔 충청남도도 방문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 거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만난 충청북도 분들 몇 분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영호남 쪽에서 계속 나왔고 이번에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반기문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인맥이나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합을 두루 균형 잡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장관도 했고 도지사도 했던 정우택 씨가 하니까 사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한다면은 아마 그만한 힘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 우리 충청권이 그동안 핫바지니 멍청군이 이 얘기 참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당선까지 된다면은 아마 우리 충청도의 위상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학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저희 이제 취재진이 거리에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4분의 3이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소 변호사. 일단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문재인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같이 선두권을 유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양자 대결을 이제 그 두 명의 후보를 네. 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요. 일단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당 후보로 출마하고 또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그 출마했을 경우에 과연 누구에게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던질 것이냐 이걸 조사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물론 잘 모르겠다 없다는 의견, 지지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근소합니다. 차이가 거의 동일한 그런 그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네. 일단 대선 아직 멀었고 또 반기문 총장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 선언도 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유력한 사람들의 1대1 구도를 상정하고 질문한 거죠. 이번에는 반기문 대 안철수 여야 후보가 이렇게 붙었을 땐 어떨까를 물었더니 이때는 조금 다르게 나왔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표본 오차가 3.1%포인트니까 네. 오차범위 바깥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앞서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딱 잘라놓고 보면 문재인
의원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현재로서는. 네. 자, 일단 충청권에서 이제 충청 인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아마 여당 내에서는 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성훈 국장, 유력한 후보랄까 이런 분들이 다 충격을 입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기획 상품으로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를 자꾸 좀 키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당의 이번에 그 선거의 참패 때문에 네. 어떤 유력 주자들 김무성, 뭐 오세훈 전반적으로 상처를 입고 네. 상당 부분 다운이 됐기 때문에 1대1 가상 대결에서 그나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반기문을 여권 주자로 해봐서 아마 1대1로 붙여본 것 같은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실제로 나중에 와서 저 자리에서 연말 지나서도 네. 1대1 자리에 있을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여권의 다른 주자가 부각이 돼서 1대1 자리에 있을지는 네. 저는 연말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대표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우뚝 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선택과 발언, 행동, 결정을 보면 한 당의 대표, 3당의 대표가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내에서는 견제도 많거든요. 자, 더욱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진영과 그리고 호남 의원들 진영의 생각차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년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 얘기인데요. 천정배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은 물론 가야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야당입니다.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정권의 여러 실정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고 저는 임무가 있는 거죠. 저는 야당다운 야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는 나랑 안철수는 길이 다르다. 네. 안철수의 길이 잘못됐다. 그 뜻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기존 야당과는 달라야 된다. 민생을 우선시하고 특히 뭐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예견이 되어 왔는데요. 총선이 지나자마자 이런 이견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당내의 단단한 제3당의 지위를 지키면서 야당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 생각차는 뭐 당연히 나타날 것 같은데 이 단적인 장면을 좀 보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당 대표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천상욱 차장. 일단 추대냐 아니냐 그 논란인데 간략하게 지금 쟁점이 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 없이 지금 당이 이제 모처럼 이제 승리해서 자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전당대회를 새로 열면 또 친노 또 비노 주류 비주류 나와서 또 싸울 게 자명하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몇 달 안 됐으니까 김종인 대표 좀 더 믿어보고 합의 추대해서 그냥 편하게 가자. 이런 게 이제 일부에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합의 추대론에. 근데 반대로 86 이제 세력이라든지 또 친노 세력들은 뭔 소리냐. 이거 전당대회 당원 단계 다 나와 있는데 합의 추대는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이거 지금 또 비상시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 단계대로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 대표 뽑자. 이런 입장이 맞서면서 지금 이제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합의 추대라는 거 지금까지 박성원 부국장 네. 당 대표를 네. 경선을 치르지 않고 네. 자, 이 사람이 하십시오 하라는 것 네. 최근 들어서 있었나요? 최근 들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총재가 있고 당 대표가 있을 때는 네. 사실상 청와대에서 임명하다시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거의 2004년 이후로는 정당에서 주요 대표는 어떤 경선을 거치든지 이러한 또 아니면 비상시기에는 비상대책위 이렇게 갔지만 저런 식으로 합의 추대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네. 지금 그 합의 추대를 통해서 이번에 승인이 사실은 김종인 대표를 끌어들여서 많은 부분 당의 어떤 변화, 우클릭화를 통해서 이겼으니까 네. 이 부분을 계속 더 가져가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 이런 논의도 사실은 친노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누가 뭐래도 일대 주주인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할지. 자, 그동안 이제 불편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옛날 원내대표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문재인이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군요. 오늘 아침에 했던 이종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합의 추대라는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데 역사상 최초로
야당 제1당을 만들어준 역사 최초이고 익수한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차장,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최대 주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바지 사장, 뭐 주인 뭐 이렇게 다시 꺼내지 않더라도 네. 그만큼 친노 주류 세력들에게 문재인 전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에서 네. 덧컷 유세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관계자들과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합의 추대가 가능하겠나? 네. 네, 당원 당규가 있는데 합의 추대가 가능하겠나? 네. 이 말을 물론 합의 추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겠나?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은 당원 당규대로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 뽑는 게 맞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아마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이제 친노나 주류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아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김종인 대표가 이제 이틀 전에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게 어제 이제 공개가 됐는데, 나한테 처음에 지난해 말에 영입할 때, 비례대표 2번 하세요, 대선 때까지 당을 이끌어 주세요, 당대표도 다 약속 받은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이 시점에 그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네. 날 합의 추대하든 아니면은 전당대회 때 날 확 밀어주든 친노가 알아서 그 말의 약속에 책임을 지라. 네. 그런 말로 들리네요. 문재인 대표가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고요. 네. 사실은 그 김종인 대표를 모셔올 때 네. 이미 그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향후 역할까지도 그 대표로서 당을 끌어달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 특히 비례대표 문제로 김종인 대표가 나 안 해라고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네. 급거 양산에서 올라와서 교통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재인 대표가 그때도 역시 총선 이후도 당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상 대선 때까지의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중요한 그 대표, 사실상의 대표 역할을 이미 그때 약속을 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나 못하겠다 네. 하고 들어갔을 때, 예. 문재인 대표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총선 이후까지 계속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분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네. 김종인 대표가 공개하기를, 네. 총선 이후로도 당을 끌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공개를 한 거죠. 최근 언론에서. 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네. 맞다. 대선 때까지 당을 이끌어주는 거 내가 약속하고 모셔왔고 또 그때 나가려고 그러실 때 약속을 해서 주저앉혔다라고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네. 이게 문재인 개인당이냐.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주주다라고 하고 대주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자신이 유력한 대선 주제 한 사람이라 해서 자신이 대표를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냐. 사실상 이러한 논란에 부딪히면 이것은 민주정당으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나는 지금 평당원이다. 네. 내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비껴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이제 뭐 출마하고 경선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김종인 대표 본인으로서는 난 이제 출마하겠다. 그러니, 알아서 친노 지정에서 좀 대의원 표를 좀 보내달라.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현직 의원이지, 아직은. 돈 먹은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표현까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갈래가 어떻게 될지, 이건 참 상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대표는 주위에 표를 몰아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어떻게 이게 가닥이 잡힐지.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선에 빠져 있습니다만, 자타가 인정하는 1인자이기 때문에, 과연 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갈지, 다음 대선까지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번 경선 과정, 그리고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을 보면 그 단면이 좀 보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천 차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요, 선거 끝난 다음에 총선 민심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성의 모습도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삐죽삐죽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말 조심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갈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제 더민주의 광주 지역 낙마자들, 네. 전부 이제 모여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양향자 이제 후보가 가장 관심이었어요. 양향자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총선에 진 것은 이제 국민의당 바람을 네.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네. 바람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론,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이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구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나가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분명히 전체 선거를 놓고 봤을 때 또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그 수도권에서의 호남 지지를 봤을 때 공이 있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론에 다시 한번 오늘 쐐기를 박았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계속 영호남 다니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보면 가는 곳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인기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봉화마을이라든지 영남 이런 데 가면 인기가 많으니까 저런 부분에서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를 주저앉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